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이슈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뭐하니 하는 겁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요즘 외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상거래보다는 요즘 금융업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예, 제가 어제 그 한국 시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스페셜리스트들을 좀 접근을 하자. 스페셜리스트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리바바와 연계돼서 국내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의 움직임.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서 한 15% 정도 2개월 동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없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민간금융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 중국 공산당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알리페이가 지금 페이팔의 규모, 미국의 이베이의 페이팔의 4배 규모가 넘는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많고, 알리바바는 거의 소위 말하는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텐센트가 위뱅크를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 은행, 알리바바가 마이뱅크 5월 달에 오픈 예정이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 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기업 쪽에서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좀 막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쪽에서 본다면 지금 엄청난 금융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과정이 좀 착착 진행이 될까요? 밸런스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기업들,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모두 국유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은행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 은행이 국유 은행들의 자금들을 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베푸는 아주 큰 행보들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스탠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최근에 느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스탠스가 다시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들어선 것이 아니냐. 알리바바의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CMA, 여러 이제 수시입 출금식 같은 이런 금융상품이 위어바오라는 상품이 전 세계 최대 MMF로 부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이 온라인 금융이 핀테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줬었고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의 기업들은, 인터넷 은행들은 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의 어음, 채권, 온라인상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도 손을 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알리페이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은행에 좀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핀테크 분야를 놓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민간은행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와 좀 환경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기업들도 인수 합병을 하면서 더욱더 그 좀 사세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계 기업은 QR코드를 인식하는 것, 텐센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텐센트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지금 QR코드를 이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알리바바가 요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업체를 가져갔다. 인도의 전자결제 시스템 하는 97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투자, 이쪽에도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어떤 중국의 국유 은행들을 조금 수익을 깎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아니라 대형 은행도 같이 가고 또 전자금융으로 중소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도 중국 정부들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자산들이 이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좀 다가간 것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랑은 약간 좀 조금 훨씬 앞서 나가 있다. 우리도 쫓아가려고는 하지만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때문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우리 인터넷은행 못한다. 안 한다라고 했지만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 정부에서도 스탠스 변화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익 감소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사후 인증 절차를 거치고 액티브엑스를 액티브하게 없애겠다. 근데 아직 액티브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액티브엑스 언제 액티브하게 없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피지사의 카드 정보 저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자결제를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원래 30만 도의 결제 한도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요구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폐지되고 니네들이 알아서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디에서든 가져와서 확실하게만 하게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다라는 이런 스탠스들을 지금 계속 뭐 입법 절차라든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음 카카오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개인끼리 뭐 어떤 소액의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택시에서 좀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양한 좀 수익 모델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음 카카오라는 기업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은행의 이익들이 다음 카카오로 이어올 수 있다, 옮겨올 수 있다라는 상상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계 트렌드는 그렇게 흐르고 있고 다음 카카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은행이 된다면 대출 한번 받으러 은행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허들을 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후진 시스템이거든요. 시티은행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금융 MS를 굉장히 뺏어갔을 정도로 우리나라 굉장히 뒤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진 금융 시스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를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하는 거 알리바바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까지 이러한 부분 다음 카카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좀 스탠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앞으로는 우린 법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카카오 수혜주로서 꾸준히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삼성의 반격 두 번째 이슈 주제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애플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삼성이 조금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반대로 하지만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격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이 대화면을 하면서 삼성이 하던 짓을 쫓아내놓고선 중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삼성, 그럼 애플 지금 살 수 있을까? 네가 너 같으면 사겠니? 했을 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업사이드 측면에서 훨씬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엣지 같은 경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 너무 많이 떠들죠. 100만 대로 한계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보고 옆에서 바라본 바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런 것들이 하이엔드 시장을 다시 잠식해 나갈 수 있을 무기로 사용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샤오미의 저가 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의 하이엔드 폰, 요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엔드급에서는 이제, 4분기부터 좀 어떻게 회복세가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4가지 무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4분기에
회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메탈 케이스라는 무기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도 캐펙스를 이어서 TSMC 같은 대만 업체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14나노 공정을 하는 엑시노스를 가지고 퀄컴의 AP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무기 같은 경우는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D램 시장에서의 MS를 하이닉스를 더 짓누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가져올 수 있다. 3월 MWC를 통해서 삼성의 저력이 공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MWC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추격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엔드급에서 또 회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말씀대로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다. 삼성전자 무선 충전 메탈 케이스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뭐 더 정리의 여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은 대로 지금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반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그 이후에 대한 또 어떤 추세들은 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손홍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